안녕하세요. 마음노아입니다. 상담 장면에서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내담자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감정이 잘 조절되지 않거나 감정이 잘 느껴지지 않아서 관계 어려움을 느끼거나 어떤 증상을 경험하기도 하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상담 치료가 진행이 되는지 정서 심리학 이론에 기반해서 그 과정을 설명해 보려 합니다. 영상을 보신다면 심리 상담에서 무엇을 다루게 될지 알 수 있고, 불안하거나 우울할 때 감정 조절을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팁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신이 어떠한 감정을 느끼는지 정서에 무감각한 상태이거나 특정 감정을 느끼는 것에 대해 죄의식을 느끼고 있어서 감정을 억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억압된 정서는 불안장애나 우울, 공황장애, 만성적인 분노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자기평가로 고통이 더 증가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 정서적인 경험을 자각하고 조절하도록 상담사는 다양한 역할과 과정에 따라 심리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치료 과정 중에 첫 번째는 치료의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로 내담자가 신체적으로 정서를 느끼도록 돕습니다. 화가 날 때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긴장될 때 배가 싸리해지는 느낌 등에 머물러서 자각하도록 돕는 것이죠. 이 첫 번째 과정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신의 정서를 오랜 시간 억압했던 분들은 함께 눈을 감고 몸을 경험해 보는 것 자체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정서에 압도되지 않도록 지금 현재를 느껴보도록 하는 그라운딩 기법이나 상담자의 정서를 함께 개방하면서 천천히 몸의 경험에 다가가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신체적으로 느끼는 정서적인 경험이 분별되었으면 이것을 상주행화할 수 있게 돕습니다. 감각과 정서를 연결시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상담자는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뜨거운 감각, 이 목이 메이는 느낌이 말을 한다면 어떤 말을 할까요? 그러면 내담자는 답답해, 날 좀 내버려줘 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감각에 머물러서 표현해 보는 것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통제받고 있는 두려움, 불안, 자유와 존중에 대한 좌절된 욕구를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이런 것처럼 상징화된 정서를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고 명확하게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세 번째는 내담자가 자신의 다양한 정서를 수용하고 이것을 신호체계로 사용하는 방법을 다루는데요. 신호체계로 정서를 자각한다는 것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가슴이 굉장히 답답한 느낌이 찾아오는 어느 날이었는데 이런 느낌을 자각할 수 있으면 내가 돌봐줘야 하는 마음이 있구나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는지 머물러 보고 하루 동안 이 느낌에 관심을 갖다 보면 일이 많아서 내 마음이 조급하구나, 빨리 처리해야 해서 불안했구나, 이런 마음을 알게 되죠. 이러한 과정들이 정서를 신호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심리치료 과정에서는 내담자가 동일한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서 경험하는 서로 다른 또는 모순된 정서를 통합하는 과정을 포함시킵니다. 내 자아가 취약한 상태에서는 이러한 양가 감정이라고 불리는 정서를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면서 미워할 수 있고 친해지고 싶지만 거리를 두고 싶기도 하죠. 이 두 가지 정서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정서의 통합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치료자의 공감적 조율에 의해서 가능하게 되는데 내담자의 정서를 타당화하고 정서 이면의 욕구를 수용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정서 경험을 어떤 개인이 가진 심리적인 구조 속에 통합해 나가면서 내담자는 이전보다 더 강인하고 통합된 자기감, sense of self라고 부르는 것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 자기감이 힘든 감정들에 버틸 수 있는 자아의 힘이기도 하고요. 또 이런 힘이 생기면 정서에 압도되기보다는 감정을 조절하며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정서는 상황에 대한 내담자 반응에 대해서 되게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정서가 내 안에 느껴지고 경험되기 시작하면 그 안에 담긴 나의 욕구나 욕망, 목표, 관심사가 드러나는데 이것을 상담자가 포착하고 다루어 갑니다. 다시 말해서 내담자가 자신의 정서가 이 내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또 그 의미를 기반으로 새롭게 자기 감정을 대하는 방법, 또 행동할 수 있는 방향을 설계할 수 있게 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정서를 경험하고 재조직화하게 되면 이런 질문이 내 안에서 떠오르게 됩니다. 나의 이 좌절된 욕구를 어떻게 충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내가 화가 났던 건 저 사람으로부터 위협을 받아서네. 이 관계를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새로운 대처 방식에 대한 고려가 생기는 것이죠. 어떤 학자들은 이 정서에 대해서 합리적인 접근이 고통스러운 정서를 치유하는데 유용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정서 심리학 이론에서 말하는 것과 또 제가 경험했던 경험 안에서는 정서적 문제를 해결하는 진정한 길은 이 정서 자체를 다시 경험하고 또 이 정서에 대한 감각을 조직화하고 또 정서에 담긴 이 의미에 접근하는 것이 본질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도덕적인 기준, 논리적인 논쟁 이런 것들은 정서 조절에 좀 성공적이지 못하고 오직 정서를 정서로 다룰 때만 유의미한 변화를 이끈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서 심리학 이론에서는 상담자는 내담자가 슬픔을 다 쏟아내는 등의 어떤 정서 경험을 단순히 표출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 정서적 경험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도록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내담자가 스스로가 자신의 정서적인 의미를 발견하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행동 방향을 설정하는데 이 정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죠. 이런 치료적 관계 안에서 정서를 재경험하는 것을 교정적인 정서 체험이다라고 부르는데요. 이 과정은 아주 오래되고 낡은 어떤 생각의 구조, 적응의 구조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내담자는 수치심을 느낄 때 분노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애착 손상이 있었던 경우에는 누군가와 친밀감을 느끼면 그 뒤따르는 두려움을 곧이어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듯이 되게 오래되고 굳어진 정서적인 습관이 있는데 이걸 적응적인 방향으로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예전에 형성된 정서적인 습관을 포착하고 이런 것들이 현재 관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다루기도 합니다. 내담자가 수치심이나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정서를 상징화하고 감정에 압도당하거나 곧바로 행동화하지 않도록 정서와 나의 거리,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자신의 연약한 자아를 점차 진정시키는 방법을 배우게 되죠. 내담자는 상담자하고의 치료적인 관계 속에서 정서를 안전하게 교류하는데 이 정서를 수용하는 공감 능력을 내담자가 내 마음에 내재화하여서 스스로 정서를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담자는 내담자의 공감적이고 대처 능력을 지닌 자기 일부를 발견하고 또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전까지 자주 막 분노가 솟구쳐서 힘들었던 내담자의 사연을 들어보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이 분노라는 강한 감정으로 자신을 버티게 했었던 자기, 또 자신을 지키려 했었던 자기의 일부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강한 자기의 일부가 현재 취약하고 고통받는 자기의 일부를 조절하고 진정시키도록 또 안내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 상담의 목표는 내담자가 더 건강하고 적응적인 방식으로 내 삶을 재구성해 나가고 또 새로운 내 삶의 의미와 방향을 발견할 수 있게 하는 힘을 자기 안에서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감정 조절이 힘든 내담자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이 감정이 조절될 수 있으며 또 치유되는지 정서 심리학 이론에 기반한 상담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